네, 오늘은 그 유발 하라리의 그 넥서스를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요. 이 넥서스를 읽으면서 그 우리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길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윤석열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탄핵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종북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국정마비 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특히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음모론, 그리고 그 무슨 중국인들이 뭐 우리나라를 뭐 굉장히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 데일리 같은 신문에도 뭐 이상한 그런 음모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이 넥서스에서는 근대 유럽이 어떻게 과학혁명을 이루었나,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럽에는 몇백 년 동안, 자그마치 몇백 년 동안 그 마녀 사냥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4.3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우리 정말 근대사 중에서 1940년대, 50년대 이때 그런 사건들의 어떤 빨갱이 사냥과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유럽의 마녀 사냥 역시 정말 한 사람뿐만 아니고 또 한 여자뿐만 아니고 정말 남자도 그렇고 뭐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온 가족을 몰살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지인들을 전부 몰살시킨다든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좀 살인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마녀 사냥은 정말 스페인이 맨 마지막으로 아마 멈췄나 싶은데요. 멈췄다고 생각하는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보면 어떻게 마녀 사냥 속에서 그렇게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보면 그렇죠. 어쨌든 왜 이런 유럽의 이런 마녀 사냥이 굉장히 몇백 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오류라고 생각한 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떤 비판이나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으로 종교에서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무조건 마녀로 모른 거죠.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은 역시 왜 이렇게 마녀 사냥이 또 그렇게 퍼졌나,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무오류를 표방한 종교뿐만 아니고 하나의 산업을 이뤘다는 거죠. 그 말은 정말 마녀 사냥을 통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의 산업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보다는 하이니 크라모가 쓴 마녀의 망치, 이런 책들이 훨씬 더 인쇄가 많이 되고 돈벌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뭐 죽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산업이 형성돼서 정말 마녀가 하나의 상호주관적인 현실이 되었다고, 그것도 몇백 년 동안이나 말이죠. 유럽의 근대.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보면 우리나라의 예전에 일제시대를 지나서 정말 4.3 사건이나 해방된 이후의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음모론에 의해서 빨갱이를 무조건 잡아서 쳐 죽이고 그랬었죠. 어쨌든 이런 자유정보시장에서는 진실보다는 분노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실보다는 어떤 음모론이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가상의 음모론이 훨씬 더 퍼져나가기 쉽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추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죠.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종북 그 반국가 세력이 뭐 우리나라에 뭐 엄청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음모론들을 통해서 누가 돈을 버나요? 예. 그거 유튜버들이 돈을 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같은 이런 자유정보 시장 안에서는 그 정보들이 자유롭게 흐르는 공간에서는 진실보다는 음모론, 그 다음에 어떤 분노, 외국인 혐오라든지 그것도 외국인 혐오도 우리나라는 뭐 미국인이나 뭐 유럽인을 혐오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그 중국인을 대체적으로 혐오하거나 뭐 일본은 또 우리가 그 식민지를 당했고 지금 저렇게 그 독도라든지 많은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뭐 군함도 문제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어떤 반감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히 중국에 대한 반감 크고 또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시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혐오하는데요. 어찌됐든 그것들에 대한 분노가 진실을 가리고 진실보다 훨씬 선호하기가 좋다. 그렇게 유발 아레는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유럽은 과학혁명을 이뤄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학혁명은 무지 발견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혁명은 무오류성을 버렸다. 그러니까 무오류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천재라든지 위대한 사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자기 회의주의나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어떤 혁신 이런 것을 굉장히 부추겼다. 장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학혁명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정장치가 필요한 거죠. 음모론이 있으면 그 음모론이 잘못됐다는 어떤 자정장치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불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라든지 무슨 종북 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증 편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유튜버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서 그렇게 정말 그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이라는 한 국가를 전부 놀라게 하고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죠. 과학혁명은 무지 발견에서 시작되었고 자기 회의주의, 혁신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항상 오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떤 혁신이나 혁명에서 과학혁명에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마녀 사냥이라든지 과학혁명이라든지 이것과 빗대어서 우리나라의 과거 근대사의 어떤 빨갱이 사냥이라든지 제수4.3 사건이라든지 아직도 유령처럼 떠들고 있으며 아직도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우세한 그런 음모론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이 넥서스는 다시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서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